최근 기생충 관련주로 바른손, 바른손 ENE 같은 상한가 종목에 투자하셨나요?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하셨다가 물리거나 돈을 잃으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상한가를 따라잡으면 절대 안 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주식 초보라면 더욱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용돈 벌기 프로젝트의 남프입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뼈아픈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지금까지 날린 투자 원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9년간 모은 월급을 거의 날렸기 때문에 누적으로는 약 1억 정도 날렸을 거예요. 물론 주식으로 다 날린 것은 아니고 2017년 말부터 2018년도에 가장 핫했던 비트코인으로 많이 날렸어요. 그때 당시 코인 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눈물로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눈물을 머금고 순전하셨겠죠?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때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집값을 보면 월급의 수익 구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왕이면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왔어요. 아, 정말 코인 잘 됐을 때는 회사 때려치고 정말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때 코인 잘 될 때는 넣어둔 돈이 막 하루에 몇 천만 원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컴퓨터 앞에 있는 거야. 어설픈 차트 지식으로 여긴 눌림이니까 사고, 쌍보니까 팔고. 2017년도 코인 황금기 때는 잠도 거의 한두 시간 잤어요. 그때는 합숙소 생활을 했는데 자다가 동기를 막 깨워요. 일어나라고. 지금 팔아야 한다고. 아니면 지금 사야 한다고. 그때는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몇 분 단위로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힐 턱이 있나. 출근해서는 후배랑 화장실로 가서 지금 고고하자 팔아야 해. 그랬던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비트코인이 2,800만 원, 리플이 4,800원, 에이다가 1,500원이었거든요. 그러고는 한없이 추락해서 2,8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은 340만 원까지 떨어지고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최근에 조회해보니까 1,100만 원까지 회복하긴 했던데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게임 좀 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하면서 의미도 없는 행복회로 풀로 돌리면서 당첨되면 우선 집부터 사고 부모님 좀 드리고 남은 돈으로 투자 좀 하고 싶다고 또 그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더 이상 누워있는 옷 말고 백화점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 보면서 이거 다 주세요 하면서 플렉스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번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쉬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아껴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수입은 일정하니까. 전략하기 위해서 버스 환승 200원 아끼려고 서울버스인지 경기버스인지 확인하고 타야 하고 겨울 외투는 또 비싸잖아요. 옷 사러 가면 직원들이 나를 보나 안 보나 막 눈치 보게 되고 나를 좀 안 본다 싶으면 재빠르게 가격표 택부터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면 음,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구나 하면서 가게를 나가는데 또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구질구질하고 이 정도는 살 수 있잖아 하면서 아른아른 거렸던 그 옷, 비싸다고 놓았던 옷 결국 그 옷 사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끼면서 사는 거죠.
결론은 투자를 안 하면 아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젊었을 때 실수를 해서 나이 먹었을 때 큰돈 날리지 말자. 이왕이면 실수를 안 하거나 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채널을 개설했어요. 내 실수를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하고요. 사람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했던 실수를 안 하지 않을까? 서론이 어쩌다 보니 길어졌는데 각설하고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요즘 기생충 관련주로 4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5연상에 실패한 바른손 ENE 같은 상한가 종목들과 관련된 저의 생각과 실패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서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상한가를 치는 종목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손절을 잘 못하시는 초보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막 취업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후 투자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외인에게 기부를 하는 기부천사가 될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물리고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한가를 쳐서 변동성이 많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직장인들이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직장인은 매매를 집중해서 할 수 없다. 보통 가장 주식시장이 활발할 때가 9시에서 9시 30분이고 장을 마감하는 15시부터 15시 20분인데 언제까지 그 시간에 화장실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없잖아요. 좋은 건가? 여튼 이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은 엄청난 변동폭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작한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로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데 시초가 만원에 일주를 매수를 하면 운이 좋다면 13,000원이 되고 운이 나쁘면 7,000원이 되겠죠? 근데 상한가를 쳤을 때 따라가서 13,000원에 일주를 매입한 후 그 종목이 하한가가 된다면 13,000원이 7,000원이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7%죠. 화장실에서 매수 잘못 걸어놓고 대응을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순간 주식 매매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상한가 따라잡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전에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선배랑 상한가 따라잡기 놀이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핸드폰 주식 화면에 급등주 조회하는 부분에서 오늘 매수할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감각대로. 모바일로는 이런 화면인데 금액도 크게 하지도 않아. 한 100만 원씩 하면서 도박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까지 먹을 용기는 없으니까 한 5만 원 먹고 만 원 먹고 오늘 점심값 커피값 벌었다고 좋아해요.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식에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동전 던지기랑 비슷해요. 계속 이길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서 한 번 당하게 되는데 한 4번 정도 연속으로 따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금액을 좀 늘려서 해볼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해볼까? 나는 상한가 변동폭이 높은 종목을 하지만 욕심을 줄여서 조금만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목표 수익률 1%, 매일 1%만 먹어보자. 단순 계산하면
천만 원의 1% 수익일 때 하루에 10만 원, 한 달에 220만 원? 한 달 월급이 나오는구나. 그럼 복리 수익률이 얼마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볼까? 하면서 행복 회로를 풀로 돌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일 거래일에 24.47%, 한 달에 24%네. 1년에 한 250일 정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고 쳐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250거래일 일 때 원금 대비 수익률이 1100? 원금 대비 1100? 100만 원이면 1억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11억? 금방 부자 될 수 있겠네. 운으로만 250 거래일 동안 이기려면 동전 던지기 250원 이기는 것보다 힘들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두어 번 이기고 물려서 더 이상 거래를 못하고 원금이 오면 팔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는 존버족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런 짤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 존버만이 살 길이다. 현실은 250일 거래일 중 물리면 하루도 거래 못해요. 1000만 원 투자하고 상한가 한 방 맞아서 물리면 마이너스 300만 원 돼서 700만 원 1년 내내 들고 있는 거예요. 11억은 무슨. 여기서 잠깐 투자의 대가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무려 2700% 수익을 냈습니다. 1억이 13년 만에 28억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13년간 2800%는 연평균 수익률 19%입니다. 아까 연평균 수익률 1100%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한가 1% 떼기에서 한 달 24%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한가 따라잡는 매매를 하는 것은 목표 수익률도 이룰 수 없으며 원금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가 하락 및 거래 정지, 상장 폐지가 된다. 상한가를 많이 치는 종목들은 1년, 3년 이내에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다음 보여드릴 화면은 제가 1년 동안 상한가를 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고 추이를 지켜본 결과입니다. 재무제표는 무시했고요. 보시면 관심 종목 그 화면인데요. 총 대충 30개 중에 5개가 거래 정지가 되었고 많은 종목들이 반등하지 못하고 무너져 상한가 근처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실제로 저도 상장 폐지를 2개 맞아봤습니다. 재무제표는 그 당시에 보지도 않고 매매했어요. 무지가 나은 결과죠. 물론 재무가 건전한 종목들은 상한가 이후에도 꾸준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지만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들은 단발성 이슈가 끝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상한가 근처의 가격을 평생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마치면서 오늘의 요약입니다. 투자는 왜 할까? 저는 부자 되려고. 상한가 따라잡기는 실력 없으면 하지 말자. 추가적으로 소소한 팁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튜브가 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 첫 영상이라고 검색하면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첫 영상을 잘 만들어야 한다. 유튜브에서 주는 선물이다. 이런 내용들의 글이 많이 보여요. 유튜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유튜브에서는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켜줘야 하는데 첫 영상은 노출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노출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성취해요. 다음 영상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채널 컨셉과 채널 운영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남표였습니다.